무조건 다 마셔. 시어미가 주는 걸 내가 감히 거절해? 낯선 나라의 리조트 식당 한복판이었어요. 시어머니 오정자의 고함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한수진은 배를 감싸 안고 굳어버렸습니다. 남편 강민우는 오렌지 주스 컵을 들고 수진의 입가로 바짝 다가왔어요. 당신 진짜 왜 이래? 엄마가 챙겨준 거잖아.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굴지 말고 그냥 마셔. 수진은 컵 안의 주스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냄새도 색도 시어머니의 웃음도 전부 이상했습니다. 간밤 꿈속에서 친정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수진아, 내일 시어미가 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 마라.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가방 속 텀블러를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수진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끔찍한 진실이 됩니다. 한수진은 7년 동안 친정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시댁 식구들에게 수만 번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죠. 그래도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눈물도 소리 없이 훔치며 버텼습니다. 이번에는 시부모의 칠순을 맞아 큰 마음을 먹었어요. 왕복 항공권부터 최고급 리조트 숙박비까지 전부 수진이 자기 돈으로 부담해서 해외 휴양지 여행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여행 첫날부터 시어머니 오정자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비행 피로로 지친 수진에게 무거운 캐리어를 옮기라 하고 물을 가져오라 하고 타국에서까지 하녀 부리듯 잔심부름을 시켰죠. 남편 강민우는 그런 아내를 도와주기는커녕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리조트 라운지에 앉아 혼자 편하게 칵테일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시댁 식구들이 요구한 술상을 차리고 뒷정리까지 끝낸 뒤에야 수지는 겨우 침대에 누웠어요. 파도 소리가 거칠게 들리는 밤이었죠. 몸은 무겁고 눈꺼풀은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3년 전 지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친정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엄마가 수진을 향해 목이 찢어져라 소리쳤어요. 수진아, 내일 시어미가 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먹으면 안 된다. 엄마 말 꼭 들어라.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수진은 가슴을 움켜쥐고 잠에서 벌떡 깼어요.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리조트 시계만 희미하게 새벽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수진은 다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꿈속 엄마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숨이 답답해졌거든요. 아침이 밝자 창밖에는 화창한 휴양지 풍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죠. 간밤의 꿈이 그냥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평소 외출할 때 늘 가지고 다니던 개인 보온 텀블러를 가방 깊숙이 챙겼어요. 그리고 시부모와 남편이 기다리는 리조트 조식 뷔페 식당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식 뷔페 식당에 수진이 들어서자 평소 며느리를 벌레 보듯 하던 시어머니 오정자가 이상하리만큼 환하게 웃었어요. 오정자는 의자를 빼주고 수진의 손까지 잡아 자리에 앉혔죠. 오정자가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어이구, 우리 수진이 왔네. 오느라 고생했다. 임신한 며느리는 비타민을 잘 챙겨야 뱃속 아이도 튼튼한 거야. 얼른 이거부터 쭉 마셔라. 오정자는 뷔페 음료 코너에서 미리 떠놓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수진의 턱 밑까지 바짝 밀어 넣었어요. 수진은 컵을 보는 순간 꿈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죠. 수진은 컵을 살짝 밀어내며 애써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챙겨주신 마음은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입덧이 너무 올라와서요. 주스는 도저히 못 삼키겠어요. 오정자의 얼굴이 바로 굳어졌어요. 웃던 입꼬리가 내려가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오정자가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며 쏘아붙였어요. 뭘 하냐? 시어미가 새벽부터 며느리 생각해서 떠다 준 걸 입덧 핑계대고 거절해? 너는 친정이 없어서 그런지 어른이 해주는 성의를 몰라. 기본 배려가 없어, 배려가. 주변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어요. 남편 강민우까지 인상을 쓰더니 수진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스 컵을 수진의 입가에 억지로 가져다 댔죠. 강민우가 낮게 윽박질렀어요. 당신 진짜 왜 이래? 엄마가 널 생각해서 챙겨준 거잖아. 왜 이렇게 사람 민망하게 만들어? 괜히 유난 떨지 말고 그냥 마셔. 수지는 손목이 아플 정도로 잡힌 채 주변 시선까지 견뎌야 했어요. 더 버티면 더 큰 소동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주스를 마시는 척 크게 한 모금 입에 머금었어요. 그리고 급히 입을 틀어막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죄송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서요. 수지는 그대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간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텀블러를 꺼내 입에 머금고 있던 주스를 조심스럽게 뱉어냈어요. 입가를 손수건으로 닦는데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겨우 숨을 고르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던 수지는 식당 구석 복도 자판기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정자와 강민우였어요. 강민우가 주위를 살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그거 확실히 마셨어? 제대로 마신 거 맞지? 오정자가 입술을 비틀며 대답했어요. 마셨어. 내가 눈으로 봤다니까. 전현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있으면 배 아프다고 난리 날 거야. 강민우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거 마시고 유산기 보이면 바로 현지 가이드한테 연락해. 한국 들어갈 때까지 산부인과 기록 안 남게 의사랑 입 맞춰야 해. 괜히 일 커지면 우리만 손해야. 수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뱃속 아이를 없애려 했다는 사실을 수지는 자기 귀로 똑똑히 들은 거예요. 수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들킨다면 자신도 아이도 더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수지는 텀블러가 든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조식 식당 앞 로비까지 걸어가다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힘겹게 신음했어요. 아,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가이드님, 제발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저 임산부예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오정자와 강민우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은 얼굴이었죠. 두 사람은 짐짓 놀란 척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정자가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얘가 왜 이래? 그러니까 내가 주스도 챙겨주고 그랬잖아. 괜히 유난 부리더니 탈이 났네. 강민우도 사람들 눈치를 보며 수진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당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일단 조용히 해. 사람들 다 보잖아. 하지만 수진은 두 사람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가이드에게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 구급차에 같이 못 타게 해주세요. 지금은 제가 너무 불안해요. 혼자 병원에 가고 싶어요. 가이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시댁 식구들이 구급차에 동승하지 못하게 막아주었어요. 수지는 홀로 휴양지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수지는 현지 의료진에게 자신이 임산부라고 다급히 밝혔어요. 정밀 혈액 검사를 요청하고 가지고 온 주스 텀블러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주스 성분을 꼭 검사해 주세요. 누가 억지로 마시게 했어요. 저는 이걸 삼키지 않았고 텀블러에 뱉어왔어요. 사실 오정자는 수진에게 이미 2딸이 있다는 이유로 셋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대놓고 낙태를 종용해 왔어요. 딸 둘이면 됐지. 또 애를 가져? 이번에도 아들이 아니면 어쩔 건데?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냐?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했죠. 게다가 수지는 연 매출 수억 원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해냈고 사람들 앞에서도 늘 당당했죠. 오정자는 그런 수진을 시기했어요. 밖으로 돌며 딴 남자와 눈이 맞았다는 더러운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자격지심이 심했던 남편 강민우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복제하고 동선을 감시하며 조금만 늦어도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한편 수진이 병원으로 실려가자 오정자와 강민우는 완전히 이겼다고 믿었어요. 두 사람은 한국에 있는 친지들과 쇼핑몰 주요 거래처들에 문자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뱃속 아이를 스스로 지우려고 약을 먹고 도망쳤다는 내용이었어요. 미리 조작해둔 가짜 사진까지 붙였죠. 몇 시간 뒤 현지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침대 난간을 꽉 붙잡았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혈액에서 산모에게 아주 위험한 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자궁을 수축시키고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입니다. 텀블러 속 주스에서도 같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어요. 배를 감싸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구나.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지는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뱃속 아이가 떠오르자 더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남겨두고 온 2딸 얼굴도 눈앞에 아른거렸죠. 수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안 돼.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까지 무너져. 수지는 병실 문을 잠그고 배를 한 손으로 감싼 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지금 위험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없애려고 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수진은 가지고 있던 텀블러, 검사 결과와 병원 진단서를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보냈던 문자도 하나씩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지워라. 또 딸이면 집안 망신이다. 내가 며느리면 내 말 들어야지. 문자를 넘길 때마다 수진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강민우가 했던 폭언 녹음도 보냈습니다. 그 애가 내 애인지 내가 어떻게 믿어? 너 같은 여자를 내가 왜 믿어? 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았구나. 수진은 리조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안전한 숙소로 옮긴 뒤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신이 겁먹고 도망쳤다고 믿게 만들었죠. 그 시각 오정자와 강민우는 리조트 바에 앉아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오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지? 내가 뭘 했냐? 친정도 없는 년은 겁만 주면 무너진다니까. 강민우도 입꼬리를 올렸어요. 한국 가면 쇼핑몰부터 정리해야지. 외도에 자해까지 했다고 몰면 지분 넘기는 건 시간 문제야. 하지만 수지는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보며 수지는 배를 감싸 안았어요. 조금만 버텨.
엄마가 지켜줄게. 일주일 뒤 귀국 당일 오전 10시였어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강민우와 오정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당당했어요. 오정자는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었죠. 민우야, 한국 왔으니 이제 끝났다. 그녀는 어디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거다. 강민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말대로 하길 잘했어. 이제 쇼핑몰만 정리하면 돼. 그때 두 사람 앞에 한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수진의 옆에는 변호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너, 내가 왜 여기 있어? 오정자도 선글라스를 확 벗었습니다. 너 병원에서 도망친 거 아니었어? 수진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도망친 건 제가 아니에요. 진실 앞에서 도망친 건 어머니랑 당신이죠. 오정자가 이를 갈며 다가왔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시어미한테 말댔구야. 수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 말투도 마지막이에요. 수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외 병원 검사 결과입니다. 주스에서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수진 씨 혈액에서도 같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강민우가 입술을 떨었어요. 그건 수진이가 혼자 먹은 겁니다. 우리랑 상관없어요. 수진이 바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복도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강민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거 마시고 유산기 보이면 바로 의사랑 입 맞춰야 해. 공항 입국장이 술렁였습니다. 오정자는 수진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어요. 꺼. 당장 꺼. 이거 다 조작이야.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형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우가 뒷걸음질 쳤어요. 잠깐만요.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가족 문제요? 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게 가족 문제예요? 형사가 강민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오정자는 팔을 빼며 악을 썼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나는 시험이야. 며느리 훈계 좀 한 게 죄야? 수지는 오정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훈계가 아니었어요. 살인이었어요. 오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강민우는 그제야 수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나까지 이렇게 만들면 애들은 어떡해?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옆에 두면 우리 아이들이 더 불쌍하니까. 오정자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인연, 너 혼자 잘 살 것 같아? 내가 감옥 가도 너 가만 안 둬.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제 저를 겁줄 수 없어요. 형사들이 두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공항 사람들은 그 모습을 숨죽여 바라봤어요. 수지는 배를 감싸 안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친정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는 안 참았어. 일주일 뒤 오후였어요. 구속 수사를 받던 강민우와 오정자는 재판을 앞두고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내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두 사람은 또다시 수진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오정자는 과거 수진이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할 때 시댁에서 일부 돈을 빌린 적이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허위 서류를 만들고 친척 명의로 가짜 차용증까지 꾸몄어요. 그리고 수진의 쇼핑몰법인 계좌에 갑자기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강민우는 더 심했어요. 시댁 친척들과 덩치 큰 사내들을 데리고 수진의 쇼핑몰 본사 건물과 물류창고 정문을 막아섰습니다.
대형 트럭 수십 대가 창고 앞을 가로막았어요. 택배 차량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했죠. 강민우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한수진은 남편 돈 빼돌리고 바람 피운 악덕 여사장입니다. 이런 여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물건 사지 마십시오. 직원들은 겁에 질렸고 하루 수천 건씩 나가야 할 택배 출고가 전부 멈췄습니다. 물류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됐어요. 창고 앞 소동을 본 대형 홈쇼핑과 거래처들도 흔들렸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죠. 시댁 측 대리인은 뻔뻔한 협박장까지 보내왔습니다. 형사고소를 취하해라. 쇼핑몰 지분 절반을 넘겨라. 그러지 않으면 평생 창고를 막고 영업을 방해하겠다. 임신 중인 수지는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혈을 했고 조산 위험이 있다는 말과 함께 병원에 긴급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틈을 타 시댁은 법원에 두 딸의 양육권 변경 신청서까지 냈어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 침대에서 수지는 법원에서 날아온 가압류 통지서와 양육권 소송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시댁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배를 감싸 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희가 내 돈을 노리는 건 참아도 내 아이들까지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아. 다음 날 오후 수지는 병상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눈물을 닦고 국내 가사와 형사 사건에 강한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수진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갑니다. 저 사람들 다시는 제 아이들 이름도 입에 못 올리게 해주세요. 변호인단은 바로 움직였어요. 수지는 사이버 수사대의 도움을 받아 거래처에 퍼진 외도 소문의 최초 유포자를 추적했습니다. 그 소문이 처음 올라온 곳은 다름 아닌 오정자의 집이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저를 더럽히고 싶으셨군요. 변호사는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강민우와 시댁 친척들이 물류창고와 본사를 무단으로 막고 확성기 시위를 벌인 CCTV 영상도 모두 증거로 냈어요. 법원은 24시간 만에 업무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더는 창고와 회사를 막지 말라는 결정이었죠. 명령서를 받은 경찰들이 물류창고 앞으로 출동했어요. 정문을 막고 있던 강민우와 시댁 사람들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강민우가 경찰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이건 우리 집안일입니다. 남편이 아내 회사 앞에 좀 왔다고 이게 죄가 됩니까? 경찰은 차갑게 말했어요. 법원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지금부터 동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수지는 병실에만 누워있지 않았어요. 의사의 만류에도 몸을 추슬러 주요 거래처 대표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수지는 해외 병원 약물 진단서와 시댁의 업무방해 고소장 사본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제 회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 고객들 주문, 거래처와의 약속까지 지키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지금 퍼지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처 대표들은 수진의 태도와 증거를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계약 해지를 철회했고 오히려 수진의 쇼핑몰을 지지하는 공식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법정에서도 시댁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정자가 내민 가짜 차용증은 수진이 평소 꼼꼼하게 기록해둔 세무장부와 회계자료 앞에서 바로 무너졌습니다. 돈을 빌린 내역, 갚은 내역, 실제 거래 날짜까지 모두 남아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피고 측이 제출한 차용증은 실제 거래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위 서류를 만든 증거입니다. 오정자는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강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댁이 수진을 무너뜨리려고 만든 칼은 결국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된 거죠. 이혼 및 형사 재판이 열린 날 오후였어요. 법정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시어머니 오정자와 남편 강민우의 혐의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산모에게 위험한 약을 먹이려 한 행위, 낙태를 강요한 행위, 쇼핑몰 영업을 방해한 행위, 거짓 고소와 허위 서류를 만든 행위. 결국 법원은 오정자에게 징역 7년, 강민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어요. 오정자는 그제야 울부짖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잡으려고 꾸민 일입니다. 저는 그냥 집안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어요.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욕심을 위해서였죠. 제 아이를 해치려 했고 제 딸들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더는 참고 살지 않겠습니다. 강민우는 수진을 향해 매달리듯 말했어요. 수진아, 나 한 번만 봐줘.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나까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 수진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옆에 두고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이혼 소송에서도 수진은 완전히 승소했어요.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했고 쇼핑몰 자산도 지켜냈습니다. 시댁 자산에 대해서는 역으로 가압류를 걸어 큰 위자료까지 받아냈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던 시댁은 결국 전 재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교도소 수의를 입은 오정자와 강민우는 서로 남 탓을 하며 끝까지 싸웠어요. 몇 달 뒤 수지는 주변의 따뜻한 축복 속에 셋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두 딸은 갓 태어난 동생의 작은 손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수지는 새 아이의 엄마로 또 연 매출을 2배로 키운 당당한 여성 기업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수지는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친정 엄마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던 하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묘 앞에 올려놓았죠. 수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살았어. 우리 아이들도 지켰어. 엄마가 꿈에 나와서 살려준 거야. 고마워, 엄마.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아이들과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나를 잃어가며 하는 희생은 결국 나와 아이들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수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늘 따뜻하게만 들리면 참 좋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면 좋아질 거라고 믿고 버티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가족이니까 넘어가야지. 아이들 때문에 내가 견뎌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것도 그거였어요. 상처가 없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말을 못하고 살았을 뿐이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수진 씨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긴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잘 들었다. 나도 그런 적 있다. 그 한마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